NRRT 아까 앞서서 보도해드린 대로요. 지금 전국 공화당 선거구 조정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인데요. 두 명의 대표가 지금 선발이 됐다는 것이죠. 마이크 폼페이오하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전 국무장관 이 두 명이 지금 쌍두마차가 됐고요. 그리고 칼 로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공화당 전략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칼 로브라는 분이 수석 고문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 선거구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지역의 어느 지역을 어떻게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 것인가. 2020년에 인구 센서스가 있었죠. 이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구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비슷한 숫자의 인구들이 포함이 되도록 해서 선거구를 다시 나누는 그런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게리맨더링, 일종의 괴물 모양 같이 만들어진다 지도가 이런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은 무슨 선거구 이런 식으로 딱 정해버리면 쉬울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우편번호로 정해가지고 집 코드가 뭐 30024면은 거기는 하나의 선거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이.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인원 숫자들이 서로 다 다르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동 이름으로만 구분할 경우에는 이쪽에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공평하게 잘 배분해서 나누려다 보니까 희한하게 쪼개지는 같은 동네인데 옆집은 선거구가 우리 집하고 선거구가 다른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뭐 희한하게 용 모양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그 그림 지도 자체가 아주 복잡한 모양의 지도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화당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화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출마를 해도 여기는 민주당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주당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동네다. 그러면 거기는 쉽게 포기할 수 있죠. 그럼 이 동네는 포기하자. 그러면은 좀 더 그쪽은 묶어가지고 민주당 사람들 당선되라고 아예 내주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공화당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묶어가지고 묶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이쪽에 공화당 사람을 출마하게 해주면 그러면 오히려 공화당 사람들이 더 많이 출마할 수 있게 아니면 반대로 여기 민주당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거를 쪼개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뭉치면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쪼개 놓아서 서로 다른 선거구가 되게끔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뭉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게리맨더링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도를 다시 만드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집권당한테는 유리하지만 집권당이 아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일이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인구조사를 했는데 2010년도 인구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 지도가 게리맨더링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죠.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지금 선거구가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 소송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소송이 걸렸습니다. 왜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만드느냐.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2년 뒤에 선거구가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선거가 치루어지는 지역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공정하게 했는데 공정하게 이 선거구를 나눈다고 나누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민주당한테 유리한 쪽으로 오히려 지도가 게리맨더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하원 의회가 민주당 수가 더 늘어나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만약에 공화당이 공정하게 쪼개놓았던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면 그 지도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공화당은 지금도 계속해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공화당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칼 로브도 그렇게 얘기하고 폼페이오도 크리스티도 다 그렇게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대표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민주당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제 지도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계속해서 지키기 위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미 이 선거구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어떻게 하면 지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졌던 방법들은 이제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번에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지도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좀 더 공정성을 더 내세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더 많은 일반 대중들한테 지금 공화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지도 모양이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한 지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소송 당할 거 겁내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공정하게 만들더라도 분명히 저놈들은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 당할 거를 겁내지 말고 우리가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내자,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이 각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한테 전달이 될 것이고, 각 주의회에서 선거구를 그리는 그 그림은 주의회에서 합니다. 근데 이 각 주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때 공화당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뜻이 이제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요 선거구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 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출마 선언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구가 잘못 그려지면은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선거구가 잘 그려지게 되면 오히려 경쟁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의욕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욕을 잃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마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거구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볼 때는 뭐 한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도가 좀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선거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번 땡스기빙 전후로 해서 분명히 땡스기빙 전에 이제 출마 선언들이 거의 대부분 나올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담인데요. 한 가지 좀 제가 걱정되는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 최근 모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염려스러운, 너무 갑자기 살이 많이 빠져서 좀 건강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하여간 지금 이런 선거구 지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게리맨더링 지도 이야기할 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뭐냐 하면은, 이미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언론들을 지금 설득하고 속이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어져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엘라바마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죠. 공화당 주인데 아주 보수적인 주의죠. 그런데 이곳에 아시안 인구가 늘어났다, 히스패닉 인구가 과거보다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인구가 늘어났다. 그들이 어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는 아시안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인구 밀도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시안 인구가 늘어났으니 아시안 국회의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내가 흑인이니까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흑인 정치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말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말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이 흑인이든 아시안인이건 어찌됐건 이 지역 안에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모든 똑같은 커뮤니티의 구성 멤버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흑인이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후손들인 것이고, 이들의 정체성은 다 똑같습니다. 미국인, 그 앞에 뭐가 붙던, 코리안이 붙던, 아프리칸이 붙던 그 뒤는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아메리칸.
다 미국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어쨌든 우린 다 미국인이다 이거죠.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투표하는 겁니다. 한국계라서 투표하는 게 아니죠.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 시민이니까 투표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역구에 흑인이 많으니까 흑인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거를 소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러티브를 소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안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아시안을 대변하는 아시안 사람이 나와야 된다? 역시 개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펼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을 아주 개, 돼지처럼 바보 천치로 아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투표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미국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투표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미 알라바마를 비롯해 가지고요 여러 주에서 이러한 인구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의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인종 다변화, 이제 다양성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주장들을 기자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이미 생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자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면 그걸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 기사를 쓰면은 또 아무 생각 없는 우리 한인 언론들은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니까 그걸 또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 기사를 보고 있는 이게 미국 한인이라는 분들은 명색이 신문 좀 볼 줄 아는 한인 사회 리더라는 분들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한인들이 더 많아졌는데 우리 한인 정치인 좀 배출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는 것이죠. 물론 한인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투표를 할 때 정체성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 좋죠. 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지 같은 인종이니까 밀어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조장들을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선거국 지도를 나눌 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포석들을 깔고 있는 겁니다. 치밀하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중엔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봐라 A라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거꾸로 신문 기사를 만들게 소스를 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거꾸로 그 신문 기사를 들고 나타나 가지고 이 신문에 봐라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지도 그릴 때 아시안 인구 쪼개지 마라. 아시안 인구 이 동네 모여 사니까 이 사람들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투표권 발휘할 수 있게 해줘라. 이 사람들 쪼개가지고 분산시키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예사로운 움직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미 물밑에서 엄청나게 바쁘게 지금 막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위에서는 아주 우아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거의 지역구 정치인들 지금 보십시오. 상당수의 지역구 정치인들이 지금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그 물밑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이제 이 밑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겉에 올라와 있는 정치인들도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밑작업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근거랍시고 제시하고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근거들은 이미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